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한테 하도 혼이 났는지 뜨겁다 못해 타 죽을 뻔했다고. 법사위가 뜨겁다 못해 거의 타 죽을 뻔했다. 장관이 들어보세요 라고 했다 하면서 어이없어 했다는데 그런 장관의 태도를 칭찬하는 언론도 있다. 거기에 너무 고무된 것 같다. 이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이자는 참 그건 그렇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국회에서 좌파 국회의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촌철살인의 말솜씨, 또 아주 그 논리정연한 그런 그 화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한동훈 장관 칭찬하고 또 응원하고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몇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문재인, 이재명 이 좌파 신적폐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지휘함으로써 그 실력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좌파들을 상대로 말싸움하는 것으로만 실력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수사가 성과를 내려면은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뭐 다들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정권 잡은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저 좌파들의 저 신적폐를 제대로 사법 처리한 게 하나도 없냐, 아직 하나도 잡아놓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이 사법, 결국 검찰의 기소, 이것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걱정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 한동훈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좌파들하고 말싸움만 해서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평생 검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한다, 이런 어떤 철칙 같은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제 곧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론일침 6곡지와 칼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론일침은 김혜경 측근 배소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중으로, 이름은 오늘 중으로 청구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백운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백운규 탈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한수원 주주들한테, 또 한수원이라는 회사한테 1,4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백운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종부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는요, 아무리 정부가 방침을 밝혀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모든 세금은 올리든 낮추든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룰 기재위의 그 조세 소위가 있습니다. 조세 소위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게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을 누굴 하냐 가지고서 여야가 지금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금 낼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가구 종부세를 14억, 공시지가 14억 이하는 안 내는 걸로 정부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서 법 고치는 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야 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정부 비판하게 됩니다. 우선 돈 내라고 하는 게 정부니까. 이 문제도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한테 누구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됐는지를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대심도인데요. 빗물 대심도. 대심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깊은 지하, 깊은 40m, 50m의 터널 뚫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심도는 이 찾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 40m, 50m에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동서남북으로 광역 교통 체계를 정비할 때 대심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대심도는 그런 차길이 아니라 물길입니다. 비가 많이 갑자기 왔을 때 이 물을 빼낼 수 있는 대심도, 이것은 상습 침수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대심도 현장을 이게 저 신월동 쪽에 대심도가 건설돼 있어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이 물난리를 맞았는데도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알려졌던 신월동은 이 대심도 덕분에 비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건설한 이 빗물 대심도, 이곳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직접 하고 그리고 대심도 터널 공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요. 어제 국회에 나가서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입니다.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진다. 단 비서는 사표 낼 권한도 없다. 대통령이 와서 일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 즉시 그만두는 것이 비서지 뭐 사표 내겠다 어쨌다 그렇게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다. 언제든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안철수인데요. 이준석이한테 당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뭐 만에 하나 이준석이가 다시 뭐 전대에 출마를 해도 당원들 믿고 그냥 가면 되지. 당원들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건데 뭐 이자가 뭐 전대에 출마를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뜻 봐서는 아주 대인다운 얘기 같긴 한데 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같긴 한데 이건 역시 하나는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는 이 정말 폐륜적인 행태는 뭐 이자가 표를 얼마나 얻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당적을 영구박탈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해당 행위자입니다. 저는 윤리위가 왜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당원된 자로서 당을 욕되게 하고 당에 해를 끼치는 자는
당원권 정지뿐만 아니라 제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출당시킬 수 있잖아요. 이준석의 이 최근의 행태는 출당도 여러 번 시켜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고, 또 안철수 지금 대인 풍물을 과시할 때가 아니에요. 자신감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고.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당에 있냐라고 같이 분노를 해야 될 상황에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다니. 과민해서 걱정이 아니라 분노할 줄 몰라서 걱정이에요. 제대로 분노하라고. 저런 자를 어떻게 아직도 당적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가. 과민한 대응, 과민한 반응과 정당한 분노는 좀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성구 칼럼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정치 시간표입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비상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비대위는 언제 구성되든 최소한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끝날수록 좋아요. 그걸 김종인이라는 자가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엉뚱하게 고집 부려가지고 비대위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비대위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처럼 해야 될 일 딱 한 다음에는 바로 끝내고 집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명진 비대위 딱 100일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지금 일주일, 열흘이 넘었는데, 그럼 이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 우리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정치 상황을 투명하게 보면서 당권 도전자들 준비하고 최고위원 도전자들 준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죠. 이런 상황일수록. 그런데 이 주호영이의 개인 욕심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의문스럽게 지금 깔아 뭉개고 있는 중이에요. 깔고 앉아서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 시간표부터 발표해라. 투명하게 해라. 자격도 없는 자들이 비대위 구성해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정치 시간표부터라도 좀 투명하게 해라. 그 점을 제가 오늘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